저는 협동조합 시네마 MM의 이사장이고 지금 시네마 라운지 MM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GV를 하기 전에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간단하게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 너머에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홍미라고 합니다. 목포는 처음 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와갖고 저도 이렇게 그냥 근처만 간단히 잘 모르지만 구경하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또 좋아서 제 입장에서는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호 역할을 맡은 배우 김건우입니다. 예, 저도 감독님처럼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목포를 왔는데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찾아와서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프로젝터 빛 때문에 관계가 너무 멀은 것 같아가지고 저 잘 보이시죠? 네. 네, 영화를 보면서 이런 비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메멘토라든지 인셉션이라든지 그런 기억과 꿈에 대한 그런 이제 영화들도 생각이 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네 너머에만이 가지고 있는 약간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억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들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두 번째 봤을 때도 그렇지만 되게 쉽게 다가오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관적으로 이제 감정이 이해되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살짝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많았었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되신 계기라든지 연출이나 이런 시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가 전작 물고기라는 영화도 그렇고 혼자란 영화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사적 고민에서부터 영화를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사실은 가까운 분이, 저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신 가까우신 분이 쓰러지시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분을 지켜야겠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이 모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저도 그래서 거기 일을 도와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어떤 관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또 그분의 누군가를 이렇게 좀 케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또 어떤 신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던, 그러면서도 물론 그런 모습 안에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람 관계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같이 말려 들어가면서 같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에 대한 고민들이 그래서 영화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시나리오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독님의 고민도 들어가 있으면서 영화를 보면 이제 배우님도 감독으로 나오잖아요. 경호라는 영화 감독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지점에서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감독님하고는 2015년도 그 부산국제영화제 때 소통과 거짓말로 이제 처음 뵙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감독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좀 많이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도 보러 와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년 만에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이제 감독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봤는데 처음 딱 시나리오를 봤을 때 되게 좀 뭔가 미로 속에 갇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인간에 대한 따뜻함도 약간 느끼면서 뭔가 공허함도 느끼면서 어떤 복잡 미묘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인물을,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직접
일단 직업이 감독님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감독님한테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을 구축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 페르소나 같은 그런 되게 많이 이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 경호라는 인물이 감독님의 실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고민들. 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우 배우님이 또 너무 이렇게 친구처럼 잘 또 해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했었고, 아까 말했듯이 좀 영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화 안에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건 영화 외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만 봤었을 때는 그 배우님 들어오시는데 사실 그 경호라는 인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좀 되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저씨 같고 근데 영화 안에서도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또 실제로 딱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세요 제발요. 네. 네, 그리고 영화 보면 이제 개미가 약간 메타포로 계속 나오는데 이 개미는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런 이제 말이나 이런 동물들이 연기를 한다는 것은 좀 듣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개미를 어떻게 연기를 시키신 건지. 일단은 개미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제가 아까 그런 상황 겪는 분들이 다 당연히 다 평범한 분들이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그런데 이제 개미도 우리 항상 주변에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민하게 보지는 못했던 그런 어떤 존재인데 그래서 좀 아이라인으로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 눈과 같은 높이로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좀 큰 스크린으로 봐야지 좀 얼굴을 마주하고 좀 표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찍는 거를 고민을 그때부터 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렌즈도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체크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촬영 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갖고 이제 개미를 떨어뜨려 놓고 개미를 그냥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화의 어떤 기호와 큰 가이드라인만 잡아놓고 그것과 맞게 움직였을 때 그냥 그거를 쓰는 식으로 채집하는 방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원래 보통 현장을 작업을 한다 그러면 스텝이고 뭐고 세팅을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에 몰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아예 그냥 맘먹고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한 3달 정도 키웠거든요, 개미를. 그래서 그 키운 개미를 이제 이렇게 밥 잘 줘서 통통한 개미를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거의 곤충과 수준으로 개미를 키웠습니다. 사실 카메라로 해서 계속 그냥 찍는 식으로 오래 계속 찍는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제 가이드라인에서 이거가 영화에 쓰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어차피 개미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CG를 쓰지 않았냐 오해하시는 분인데 CG 쓴 장면은 하나도 없고요. 이제 합성을 한 장면은 딱 2군데가 있어요. 그 천장에 붙어 있는 개미는 흰색의 공간에다가 찍어서 천장에 붙인 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롤에 내려오는 개미도 뭐 그것도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찍은 개미를 콘트라스트로 올리면 그렇게 그냥 이 테두리만 검은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려놓는 식 그 2군데만 그렇게 붙인 거고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첫 장면에 딱 개미가 나왔을 때는 어떤 얻어걸리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앵글에 이렇게 초비 딱 돼가지고 그게 됐어. 대단하시다. 그 3개월 동안 키우셨다니. 그 개미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지금 그 계속 키우다가요. 그 장충당공원 그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좀 날씨가 따뜻할 때 전부 풀어줬거든요. 그래갖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약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풀어줄 때 개미가 몇 마리가 안 가고 있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애정이 엄청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 3개월 키우면서 사실 여러 마리 중에 몇 마리는 또 죽었거든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근데 개미들이
그 개미를 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모아서 또 묻어주고 또 이렇게 또 정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 제가 키우는 그 통 안에서 체계를 이루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미를 풀어줄 때도 뭔가 이상한 허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밥을 줬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롱테이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컷들이. 그랬는데 사실 이제 찍을 때는 롱테이크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뭐 NG 나는 부분도 그렇고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간 구성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롱테이크로 영화를 찍으시는 그 의도랑 촬영했을 때 이런 문제, 힘들었던 점? 그 찍으면서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어떤 이 영화가 어떤 거다란 하나의 흐름처럼 어떤 의식의 흐름처럼 한 줄기로 좀 엮여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간과 공간이 실내와 실외도 전부 연결돼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실내가 또 실외로 연결되는 화장실에서 이제 공원으로 연결되는 장면처럼 실내가 실외로 또 한 줄기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의식의 흐름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일단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찍는 거는 사실은 제가 혼자라는 작품에서는 밤에 롱테이크가 좀 많았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더 힘들었던 게 사실 그런 공간은 우리가 그 실제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빌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전체 장면을 리허설을 전부 다 찍어보는 식으로 리허설을 사전에 한두 달 전부터 다 테스트를 하고 전부 찍어봤었는데 그렇게 모든 동선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체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NG가 엄청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빈 공간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다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차도 많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약간의 통제는 하지만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게 해주셔야지 그런 걸로 제가 뭐 저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NG가 많이 나고 배우들이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렇게 쏟아야 되는 장면에서 반복되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실내와 실외가 이어지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연기 부분에서도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어지고 다시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호라는 인물이 다시 또 한 번 어떤 이어짐에서 약간 타자화된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와 대화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그걸 바라봤을 때 경호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뭔가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경호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일단 그 선배랑 같이 있는 공간에서 제가 이제 선배랑 대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추는데 이제 선배는 계속 대사를 하고 그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볼 때 어떤 그런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내가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선배한테 저런 식의 어떤 말을 듣고 그런 감정을 내가 받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를 어떤 갇혀있던 그 감정들의 짜증과 어떤 그런 복합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왔구나 이 장면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었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영화가 잔잔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배우분님들께서 이제 감정이 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알기 쉬운 장면들, 영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독님께서 배우님들에게 디렉팅을 할 때 어떤 꼭
해주었던 말이라든지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뭐 말이라기보다 항상 생각하는 게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모든 창작이나 여기 관객분들하고도 그렇고 저랑도 어쨌든 정서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리허설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제 동선들 같은 경우를 최대한 잡고 카메라 워킹까지 전부 잡아놓으면 현장에서 이제 감정에만 몰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고 싶었는데 제 어떤 연출적 고민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또 생각보다 또 그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또 껴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제가 그래도 고맙고 믿었던 거는 제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그 각자 배우분들이 굉장히 어떤 마음을 주고 그리고 집중을 해줬기 때문에 몇 가지 디테일한 어떤 정서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오미네 배우님 같은 경우는 종이 장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서적 변화도 심하고 진폭도 있고 모션도 복잡하고 디테일도 뭐가 많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무슨 각도와 시간 초까지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략적인 어떤 상황들 어느 타이밍에선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근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폭발하는 그 갭도 계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어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여기 세 배우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윤혜리 배우도 그런 장면이 하나 있고 그 골목길에서 360도로 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동선과 움직임과 또 감정이 막 뒤섞이어서 움직이는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많은 부분에서 배우분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도 마음을 던졌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권우 배우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연기하셨을 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감독님의 마음의 소통 이런 게 잘 되셨는지. 네, 소통은 너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롱테이크 씬이 워낙 많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영화보다는 연극을 좀 많이 오래 해서 연극은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 괜찮다, 롱테이크 자신 있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영화를 막상 찍으니까 이제 다른 외적인 그 외부적인 그런 제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다시는 롱테이크 씬이 많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진심인 거죠? 네. 그 이제 선배 형이랑 대화를 했을 때 그 선배가 너가 재밌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재밌는 거를 써라라고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재미라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영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지. 일단은 그 재미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다들 영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그 가장 익숙한 어떤 막 구조라든지 어떤 시퀀스 구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극적 구성들 그런 거를 저도 영화과도 나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 좋아했던 감독들이 사실 아방가르드 필름 감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스탠브릭시라든지 뭐 마야 데런이라는 감독도 좋아하고 초기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이미지화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감독들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심상들이나 내적 얘기들을 얘기할 때 그것들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창작을 그걸 봤을 때 마치 진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그래서 좋아했던 것들이 있고 오히려 더 정교하게 너무 정리된 것 같은 영화들은 과연 이게 진심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물론 그러면서 소통을 되게 원활하게 잘하는 감독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어떤 토해내지듯이 자기가 어떤 정서들을 표현하는 저도 그래서 강의도 이제 학교에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수업에서도 즐거웠던 수업이 실험영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어떤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면 실험 영상을 작업을 했을 때 왜 이런 의도로 영화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그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 그러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소통하는 과정들, 오히려 극적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학생들이 너무 그런 거에 갇혀서 어설픈 완성도 떨어지는 이미지를 만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실험 영화 작업을 할 때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토해내니까 100% 바로는 이해 안 돼도 대화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유대관계와 어떤 밀접감을 느끼는, 그러면서 이해를 서로 하게 되는,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체크하면서 뭐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던 때가 꽤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영화를 실험 영화 자체로서 접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내러티브 구조 그리고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로 정서적으로 뭔가 좀 더 제가 하는 방식 안에서 교감할 건 또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작업들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검색을 이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안달루시아의 게를 좋아하신다고. 아, 그 작품도 좋아합니다. 예. 네, 그래서 나도 그거 보고 정말 이랬었거든요. 예. 루이스 비니엘 뭐 초기 작품인데 그 작품보다 사실은 이 영화 영감을 받았던 게 그 다음 작품 중에 황금시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 전갈이 나오는데 영화 시작 때 그때 전갈의 어떤 감정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은 텍스트를 집어넣는 샷이 있거든요. 근데 전갈은 사실 그렇게 감정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붙였던 거에 저는 좀 약간 재미를 느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마음속에 담고 있던 중에 이제 개미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 한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과 배우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관객석에서도 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나 배우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난단 말이에요. 질문하지 않으면. 괜히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다 목포를 처음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혹시 목포 지금 구경 좀 해보셨나요? 어제 그냥 밤에 좀 6시 넘었더니 생각보다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를 쭉 돌고 그냥 보고 그랬었습니다. 저기 그리고 저쪽 뒤쪽에 보니까 어디 폭포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서 또 구경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또 그 문화의 거리인가 이렇게 해서 막 전광판 이렇게 화려하게 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여기 물가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물가 바닷가라고요? 바닷가도 앞에 큰 강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구경을 어제는 했었고요. 오늘도 그냥 오늘은 건우 배우님 만나서 같이 좀 얘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오늘은 지냈었습니다. 예. 혹시 뭐 다음에 여기에서 찍고 싶은 영화가 떠오르는 게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 근데 여기 공간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상상들은 했지만 뭐 제가 다 뭐 떠올랐다고 바로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좀 와 보니까 좀 뭔가 친근감이 들고 뭔가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영화를 보면서도 사실 그런 이제 골목골목과 이렇게 산동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목포에도 너무 많이 보이는 그런 곳들이어가지고 어디서 촬영했는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서울 올로케였는지. 네. 네. 이번 건 사실 서울 올로케였고요. 왜냐면 제가 그 물고기란 영화 때는 진도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진도 올로케로. 근데 이제 제가 혼자란 영화 찍을 때가 좀 많이 힘들 때여갖고
그 거의 제 실제 작업실하고 이제 그 주변 동네를 찍는 식으로 영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뭐 한 20km 근방 안에 있는 제가 있는 공간에서 거기 공간에서 대부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다음 작품은 좀 더 완전히 다른 공간과 또 작업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좀 욕망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네. 오늘 왔거든요 여기. 근데 저기 근대사 박물관 쪽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일본 옛날 가옥들이 되게 많더라고. 네, 여기 쪽 앞쪽에 저희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런 동네가 쭉 이어지면서 이제 만호동 저희 이제 선창까지 이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다녔던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조선인들이 살았던 그런 이제 공간들이 있고 또 이 저희 영화관 역시 1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미국 창고로 쓰였던 뭐 가슴이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네. 하지 마세요. 그 이제 막 이렇게 헤매다가 경호가 이렇게 막 헤매다가 다시 그 공원의 정자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첫 장면처럼 앉아서 흐느끼는데 가장 첫 장면에서는 또 경호를 짓누르고 있던 어떠한 인물이 또 있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면 제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그 의도가 안 드러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마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결과적으로는 거의 맥거핀 같이 느끼실 만한 그런 장면인데 원래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 마치 경호의 어떤 그 미래와 과거가 다 영화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약간 나이든 경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초반에는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영화의 그 극장 앞에 씬을 보면 원래 거기엔 어린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대화하는 레이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가 전혀 영화 안에 안 드러나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혼자 때 그 어린 시절의 주인공을 역할을 했던 그 배우를 그대로 그 장면을 썼었는데 레이어가 워낙 겹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데 그것도 마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맥거핀으로 아마 보일 거고 그냥 앞부에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영화 안에 의미가 없게끔 보이니까 그리고 굳이 영화 안에서 설명을 하자면 다른 차원의 어떤 같은 시간대 다른 차원의 존재들 그래서 마치 경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 같이 그냥 해석을 하려면 굳이 그렇게라도밖에 말할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경호 자체도 또 자기 존재가 좀 이렇게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경호는 그 순간에 못 느끼지만 관객들은 좀 물리적으로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인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느낌에서 그렇게 겹치는 장면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예. 그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감정적으로 이제 사설이 이렇게 흐려져가는 느낌이었다면 몇 번 더 보니까 이게 뭐가 보이냐면 어떻게 찍었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게 네. 그거는 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블루를 하나 대갖고 그 박노희 선배님을 찍고요. 그다음 블루를 빼고 김건우 배우님을 찍은 다음에 블루 스크린을 댄 이제 그 박노희 선배님을 이제 그 배경을 지우고 이제 거기다 그대로 이렇게 쓴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고요. 그래서 마치 종이 2장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존재가 되게 가벼워 보이게끔 그런 느낌이 제가 그거가 영감받은 게 그 영화에서 많은 장면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초창기 MTV가 나왔을 때 그 되게 실험적인 영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이미지를 막 자르고 붙이고 막 어떤 존재들이 되게 가볍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을 막 꾸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MTV 영상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기호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작가 중에 이제 지비뉴 립진스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탱고란 작품 유튜브에도 있는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한 공간에 수많은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 가득 찼다가 사라지는 어떤 실험 영상인데요. 아마 그게 오스카에서 아마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인데 굉장히 묘한 느낌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되게 사적 공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찼다가 빠지는 느낌이. 예, 근데 모두가 다 서로 연관돼 있진 않고 이제 각자가 따로 노는 것 같은. 예, 근데 저는 우리가 사실 기억이나 어떤 감정들로 그런 거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런 걸로 엮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른 방식으로 이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거라서 앞부에 보면 그래서 그 경호하고 그 나이 드신 어른 분이 전혀 교집합이 없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만 뒤에서 이제 그 세 개의 레이어가 합치는 장면을 보면 경호가 그 사람들을 빤히 바라보거든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시간이 다른데도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그 무리 안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그렇게 서로 교감하고 사실 육신적인 것보다 그런 거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거기다가 좀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한 그 영화광이고 시네필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딱 옵니다. 또 질문을 네네네 마이크 드릴까요? 이제 동네가 2분, 1분 정도 가만히 제가 이해는 그 딸을 찾는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라는 문제가 갑자기 기억도 엄청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자체가 너무 비슷해 보이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를 정도다 보니까 약간 관객으로 하여금 그런 위로 같은 거를 이게 만들려는 장치로 받아들였는데 혹시 그거를 담으신 의도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처음에 이제 저희 영화관에 이제 오잖아요. 스크리너가. 저 그 장면 보고 우리 시스템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사실. 컴퓨터가 멈춰있나, 이게 소리는 나오는데, 그랬다는? 네. 그 장면 같은 경우에 제가 마음은요, 어쨌든 그 앞뒤로 보면 영화가 굉장히 인물들을 따라다니면서 인물들을 찾고 어쨌든 같이 무언가를 증명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앞부에 인숙이 되게 그 초반에 보면 그 말로 했던 어떤 얘기들이 뒤에 보면 실제로 물화돼서 나타나듯이 딸을 잃어버렸던 딸을 찾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열심히 카메라도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딱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도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픽스해서 멈춰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에서 보면 미세하게 인숙은 그 안에 계속 있어요. 예, 거의 픽셀 수준이라서 아마 찾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총 7군데 가까이에서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인숙이 사실 저는 인숙이 지연을 찾음으로써 좀 자기 존재 증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영화라는 매체를 넘어서 인숙이 그 이야기의 밖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래서 관객들도 그 인숙을 찾음으로써 인숙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객은 인숙을 찾고 인숙은 지연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서로의 이 관객들과 포함되는 노력을 통해서 인숙이 지연을 발견해냈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화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숙이 지연을 찾아내잖아요. 그게 이 지연을 완벽하게 기억하든 말든 어쨌든 인숙이라는 존재가 있었음을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상황으로 가는데 어쨌든 좀 관객들도 그 인숙을 찾는 과정 안에 그 인숙이나 지연을 어떤 끄집어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행위 안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지영이가 계속 그 경호 감독에게 계속 무명 감독이라서 못 알아본다.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영은 엄마가 자기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알아봄에 대한 것도 한번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단독자로 사는 것보다 누군가를 기억해주고 노력하고 알려고 하는 데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존재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몸이 여기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기억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더 올곧한 존재로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의 어떤 마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그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서로 관계 안에서도. 그래서 저가 실제로 겪은 과정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봤고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서로가 그런 열심히 우리 모두가 포함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런 느낌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좁은 골목길에서 이제 지연이 찾아가는 장면에 그 뇌의 시냅스 사이를 지나다니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또 중후반부의 인숙에 주방에 저장된 용지들은 기억의 보관소, 저장함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독님의 의도대로 해석한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억과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화면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셨는지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궁금해요. 그런 마음이 사실 저도 이제 그냥 고민하는 거를 솔직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생각들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단순히 아이디어라기보다 저는 제가 원래는 카메라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카메라라는 매체가 어쨌든 리얼하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카메라가 무언가를 찍는 순간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어디 얘기할 때 계속 예를 들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팬티만 입은 사람이 카메라를 찍는다고 하면 옷도 입고 이렇게 해서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듯이 어쨌든 그것 자체가 찍는 것 자체가 완전한 리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표현 방식을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개념이 진짜를 증명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럼 사실은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창작자의 심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제 작업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동네를 바라보면 사실 되게 그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굉장히 있는 군집단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낮에서 밤으로 되면 막 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도 하고 거기에 골목에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기도 하고 빨래를 이렇게 막 넣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상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 모습,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하나 어떤 불 켜지고 뭐 그런 어떤 골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또 제 머릿속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제 정서들을 이제 영화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 구조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까라는 식으로 생각이 또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그 추상적인 어떤 표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서로가 소통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이해는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좀 더 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서 뭐 그런 샷 방식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또 어떤 카메라 움직임, 그리고 어떤 표현 방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접근법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족하신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오늘 이렇게 저희 목포까지 와주셔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주셨던 소감을 우리 배우님 먼저 이렇게 쭉쭉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또 너무 힘든 시국인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포에서 또 저희 영화를 이렇게 틀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처음 목포라는 도시를 와서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좀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또 올라가서 좀 더 좋은 작품에 좀 출연도 하고 예, 배우 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목포에 와서 이렇게 여기 극장도 왔는데 극장도 너무 이쁜 것 같고 또 이 공간도 이렇게 저도 하나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밖에 안 됐지만 또 많은 애정이 또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올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작업 저도 열심히 해서 또 뭔가 이렇게 또 함께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과 어떤 알아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소중한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다 라며 또 다음에도 저희 영화관을 또 찾아주시길 또 바라고 감독님과 배우님도 역시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목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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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너머에 화이팅! 야! 감사합니다.